다음 이슈입니다. 이번 주 집중 조명을 받은 두 기업들이 있죠. 바로 테슬라와 엔비디아인데요. 테슬라는 CEO가 경영보다 정치에 몰두하면서 주가가 급락했고, 엔비디아는 양호한 실적을 내놓고도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죠. 전기차와 인공지능 반도체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휘청한 이유, 이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일까요? 임성훈 캐스터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부터 보죠. 최근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지난해 말 보여줬던 파죽지세 흐름은 전부 사라졌습니다. 특히 지난 20일부터 6거래일 연속 떨어져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직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12월 17일 역대 최고점인 479달러 86센터를 찍은 뒤 줄곧 내리막을 걸었고 현재는 고점 대비 4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시가총액이 석 달 만에 다시 1조 달러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주가가 추락하는 이유는 뭐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복합적인 이유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역시나 머스크 리스크가 가장 아. 큰데요.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정치적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주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급락한 것도 사실상 머스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과 유럽은 물론이고 안방인 미국에서도 크게 감소했는데 미국만 놓고 보면 지난달 판매량이 전년 대비 약 13% 줄었습니다. 문제는 미국 내 전체 전기차 판매량은 늘었는데 테슬라만 감소했다는 겁니다. 또 중국 판매량도 같은 기간 15% 줄었고요. 유럽 상황은 더 심각한데요. 판매량이 만 대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45%나 급감했습니다. 유럽 내 전체 전기차 판매량이 37%나 급증했는데 홀로 반토막이 나버린 셈이고요. 또 영국에선 중국 비아디에 밀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소식에 테슬라의 주가는 화요일 하루 동안 8% 넘게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네.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가 판매량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치나요? 네,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 판매 확대에 집중하느라 일부 시장에서 이 재고 부족 문제를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머스크 때문에 소비자들이 테슬라를 외면하기도 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머스크가 미국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임명된 뒤 본업인 테슬라 경영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고요. 이 때문에 삭소뱅크의 한 애널리스트는 올해 테슬라의 가장 큰 도전은 기술이 아닌 인식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기차 판매를 위한 대외 환경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 자체가 회사에는 악재인데 테슬라의 핵심 소재인 철광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발표하면서 테슬라 차량 생산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 테슬라의 핵심 투자자 그리고 강세론자로 유명했던 인물이 최근 등을 돌린 게 좀 주목이 됩니다. 네, 이 테슬라와 시작부터 함께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인물이죠. 네. 로스커버가 테슬라 주가가 반토막이 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거버는 지난해 약 6천만 달러치 지분을 매각하는 등 테슬라에 대한 우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주가 하락의 이유로 완전 자율주행 FSD 기술 문제와 머스크 리스크, 판매 실적, 또 높은 밸류에이션 이렇게 네 가지를 꼽았습니다. 먼저 머스크가 6월에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무인 자율주행 택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라이다 센서 대신 카메라 기반 시스템을 사용하는 점에서 기술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주장했고요. 또 머스크의 시선이 스페이스X부터 XAI, 소셜미디어 X까지 여러 곳으로 분산된 데다 최근 정치적 행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점도 큰 리스크로 꼽고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해 유럽 등 각국 시장에서 판매 실적은 내리막을 걷고 있고 테슬라의 주가도 비현실적으로 높다고 주장했는데요. 현재 시총이 도요타의 5배 가까이 높지만 순이익은 도요타와 비교했을 때 20% 수준에 그친다면서 주가 수익 비율이 118배로 기술주 중에서도 매우 높은 편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주가가 50%까지 추락할 수 있다 경고했습니다. 돌파구를 빨리 찾아야겠군요. 네. 자, 엔비디아로 넘어가 보죠. 여러 이슈가 걸려있던 실적 발표였는데 일단 수치는 괜찮았어요. 네, 또 한 번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시면요. 4분기 매출은 1년 전보다 78% 늘었고요. 주당 순이익도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이 93% 늘어 눈길을 끌었고요. 분기 매출 가이던스 역시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또
또 이번 실적부터 차세대 블랙웰 칩 매출이 반영되기 시작했는데 사측은 대규모 생산이 본격화되고 4분기 매출이 110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매출이 예상을 뛰어넘었고 회사 역사상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평했습니다. 다만 마진율이 70%대로 예상치에는 부합했지만 이전과 같은 폭발적인 성장은 보여주지 못한 점, 또 다음 분기 소폭 더 내려갈 것으로 내다본 점 등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이 듣고 싶었던 얘기는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딥시크 쇼크에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인공지능 성장판은 아직 활짝 열려있다 기대감을 한껏 키웠는데요. 딥시크 같은 추론형 AI 모델에는 기존보다 더 많은 연산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칩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석했습니다. 젠슨 왕 CEO는 딥시크 R1이 중요한 건 추론 AI 모델을 오픈소스화했다는 점이라면서 우리는 이 순간을 위해 블랙웰을 설계했다라며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 하반기 신제품 출시도 예고했습니다. 블랙웰 다음 버전인 블랙웰 울트라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현재 블랙웰 생산 지연 문제는 모두 해결됐고 이 호퍼에서 블랙웰로의 전환과 달리 블랙웰과 블랙웰 울트라는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신제품 출시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전망했고요. 또 내년에는 신형 칩셋 루빈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뭐 장밋빛 전망들이 쏟아졌는데 주가는 다음 날 왜 이렇게 크게 빠진 건가요? 네, 호실적 그리고 또 청사진을 제시하고도 8% 넘게 급락하면서 네. 시총 3조 달러가 붕괴됐죠. 설명드린 이 마진율이 1차적으로 발목을 잡았고요. 매출 증가율 둔화도 고민입니다. 매출이 계속해서 늘고는 있지만 예전만 못한데요. 4분기 78%, 이 수치는 다른 기업이라면 서프라이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엔비디아라면 또 얘기가 다릅니다. 지난해 1분기까지 200% 넘는 성장세를 보여왔던 것과는 굉장히 갭이 큰데요. 지난해 3분기 94%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를 밑돌자 실망감이 커졌었는데 여기서 더 떨어지자 투심이 크게 위축된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관세 압박이 계속 커지고 있는 점이 엔비디아 주가의 지속적인 변수가 또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종합해 봤을 때 이번 실적이 우리 기업들에게는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엔비디아가 예정대로 블랙웰 울트라를 올 하반기 내놓고 이를 동력 삼아 내년에 루빈까지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면 네. SK하이닉스에 장기적으로 큰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SK하이닉스는 사실상 엔비디아의 HBM3E를 독점 공급하고 있죠. 특히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TSMC와 함께 이룬 삼각동맹도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신제품 출시 계획에 맞춰 이미 HBM 개발 속도를 높여온 것으로 전해졌고요. 올해는 HBM3E 12단 제품 양산에 온 힘을 기울이기로 내부 방침도 맞췄고 하지만 또 삼성전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올해 들어서야 HBM3 8단 제품을 승인받았다는 보도가 나왔고 SK하이닉스와의 HBM 격차부터 줄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자, 임선우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